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된 가운데 개헌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후보에 2명의 목회자가 등록하면서 차기 총회장 선거가 승계 없이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사퇴 수습에 나선 가운데 학내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성도들이 협력해 이웃을 섬기는 특별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공식 발의되면서 국회에선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3일에 걸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됐지만 개헌 투표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 800명과 비기독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독교인은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기독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은 이보다 9.2% 높은 65%였습니다. 개헌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정부가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그래서 전체 국민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헌 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6.13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총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는 건 어떤가. 개헌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개헌안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개헌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나고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현행헌법상 국회는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개헌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재적의원 3분의 2인 196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 일정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는 5월 열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선거에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 목사와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가 최종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하던 전통이 깨지고 치열한 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회장 후보에 2명이 최종 등록해 경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직을 승계하는 전통을 이어온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 직접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른 임원 선거도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남수은 목사와 류정호 목사가 등록했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도 3명의 장로가 등록한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입후보자 서류를 심사하고 29일엔 전체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은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12년차 기성총회는 오는 5월 29일 경기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뇌물 청탁 혐의로 기소된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신대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1일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총신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 학생과 교수, 동문들이 결집해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총신대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자 학내 여러 단체들이 의사를 밝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회 참가자들은 총장과 모든 재단 이사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향해 임시이사 파견을 비롯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김영우 목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 제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등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학사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부 실태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학사와 인사,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민원과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단은 당초 지난 23일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강의동을 계속 점거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며 오는 30일까지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대해선 담당자가 분주한 상황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신촌 우리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 성도들은 한 끼를 금식하고 모아둔 식사비를 기부해 식량 부족 국가에 쌀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고난주간 금식 캠페인은 민간 국제구호개발기관인 글로벌비전과 함께 진행됐으며 지난 2008년부터 많은 교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발적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촌 우리교회는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꾸준한 이웃 섬김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금식 캠페인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훈련으로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신촌 우리교회 김현태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우리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기금은 네팔의 산간 지역에서 식량난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채빵 부족에 쌀포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의 파밍턴 연합감리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생필품과 음식을 모아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프록 목사는 나눔은 신앙의 일부라며 풍성한 식사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간주의 한 교회는 이번 부활절엔 교회 가지 마세요란 문구가 적힌 광고를 도로 한복판에 게재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고 하단에 적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사실 이 광고는 부활절 예배에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교회 측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초대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한 달 전 납치했던 나이지리아 여학생 100여 명을 풀어주면서 이슬람 개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보코하람은 지난달 111명의 여학생을 납치했고 이 중 105명은 풀려났다며 납치 과정에서 5명은 희생됐으나 1명은 히잡 착용을 거부하면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방된 여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개종할 때까지 기독교인 여학생을 억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소포 폭탄 테러의 용의자가 한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마크 앤서니 콘딧은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결국 차에서 폭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수사 결과 23살인 용의자 마크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도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남겨둔 소포폭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고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청년 절반 이상이 무종교인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인트 메리 대학은 유럽 22개 나라 16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유럽 청년 56%가 무종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체코로 91%가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답했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응답자의 83%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나 이들 대부분도 명목상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 메리 대학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0년 안에 기독교가 유럽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서울 동남로의 선거 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번 소송의 원고 김수원 목사는 피고인 전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 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며 73회 노회 선거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됐고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부활절을 앞두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부활은 조국 통일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내달 24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에서 개막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함께 걷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엔 총 11개국의 20개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화제의 홍보대사엔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이성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연예인 연합예배 봉사단체인 길 미니스트리가 4월 7일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 할레에서 IT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를 엽니다. 강균성, 김용만, 송은희, 황보 등이 바자회에 동참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IT 심장병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